우리는 매일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있죠. 왜 친구들은 나를 빼고 만날까? 왜 배우자는 내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왜 직장에서는 늘 내가 모든 걸 떠맡아야 할까?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 멜 로빈스는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당신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 평온을 찾고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면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린 지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14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게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에 대해서요. 자식들이 명절에 오고 싶어 하지 않나요? 내버려두세요. 아들이나 딸이 의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내버려두세요. 배우자가 건강한 식단을 함께 실천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내버려두세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개념은 제 삶에서 늘 필요했던 것이었고 이번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오클리의 졸업파티 프롬이 있었거든요. 오클리는 고등학교 11학년이고 우리는 지금 남부 버몬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프롬을 제 방식대로 준비하는 것에 익숙했어요. 딸들을 보스턴 교회에서 키울 때는 모든 게 체계적이었고 프롬 준비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오클리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이와 프롬에 갔고 그 아이의 부모도 몰랐어요. 이 지역의 프롬 문화도 잘 알지 못했죠. 그래도 한 가지 전통은 있었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이 단체 사진을 찍을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학생의 집으로 갔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소용없는 엄청난 비였죠. 다들 현관에서 발이 묶였고 프롬은 2시간 뒤에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녁 뭐 먹지?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클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식당 예약 안 했니? 오클리는 아니 라고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럼 어쩌려고? 내가 전화할까? 하며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아보카도 핏에 갈까? 아보카도 핏? 그건 작은 타코 가게였어요. 주차 공간 하나, 테이블 6개 정도밖에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프롬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20명의 아이들이 폭우를 뚫고 그곳으로 간다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안 돼. 너희 아보카도 핏에 가면 완전 젖을 거야. 어떻게 거기 가니? 저는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걔네가 아보카도 핏에 가고 싶다면 그냥 내버려둬요. 이건 엄마 프롬이 아니에요. 오클리 프롬이에요. 그 순간 마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 맞아. 하고 깨달았죠. 이건 제 프롬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될 필요도 없었어요. 이건 마치 작은 신호 같았습니다. 아, 또 그거 하고 있네. 이제 멜, 모든 걸 컨트롤하려는 걸 멈추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봐.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는 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걸까요? 왜 일주일 만에 1400만 명이 이 영상을 보고 공유했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통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통제하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렛셈 내버려두기 이론에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가진 통제적인 성향이나 강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할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친구들이 골프 여행을 계획했는데 나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여자친구들이 주말 여행을 떠나는데 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친구가 정말 끔찍한 사람과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안 돼, 저 사람 정말 별로야.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 그런데 너무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200시간 동안 친구에게 그 사람에 대해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회사가 나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은 것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이를 심리학자인 애니 존슨 박사가 설명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가 누군가를 통제하려 할 때 그건 마치 작은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아. 노를 들고 필사적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강물의 흐름은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결국 온몸이 지치고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애써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노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힘들게 노를 저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푸롬날 아이들이 아보카도 핏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서 온갖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예약도 안 했고 비도 오는데 정장 입고 저 작은 타코 가게에 간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저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 딸이 엄마, 그냥 내버려둬 라고 했을 때 비로소 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건 내 프롬이 아니잖아.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자. 그리고 생각해보니 폭우 속에서 다 같이 타코 가게에 몰려가 웃고 떠드는 게 아마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불안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과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아이가 자신보다 더 나은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죠. 연인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때문이에요. 친구의 연애를 간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너무 별로야. 내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상대방을 숨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남을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개입할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지죠. 렛셈 내버려두기 이론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통제하려 하고 있지 않나요? 둘째, 이게 정말 내가 개입해야 할 문제인가? 자문해 보세요. 이 상황이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셋째, 노를 내려놓고 흐름을 믿어보세요. 한번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그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진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렛셈 내버려두기 이론을 사용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쏟던 통제의 초점을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이번 주말 여행을 갔는데 초대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나만 빼놓고 갔지?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지만 그렇게 고민해본들 뭐가 달라질까요? 친구들이 떠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신경 쓰고 고민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친구들이 떠나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친구를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져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쁠 정도라면 앞으로 내가 더 주도적으로 친구들과의 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초대하면 되잖아. 이게 바로 진짜 힘이 있는 방향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통제하는 행동이나 강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진짜 감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들 오클리의 프롬을 준비할 때 나는 왜 그렇게 아보카도 핏에 가지 마 라며 통제하려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걱정돼서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오클리의 프롬이 내가 보스턴 교회에서 경험했던 딸들의 프롬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부모와 아이들을 알았고 프롬 전통도 확실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 낯선 사람들 뿐이고 익숙한 문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을 오클리가 어디에서 저녁을 먹는지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표출한 것 뿐이었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이유는 그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어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99%의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 한다는 걸 느낀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봅시다. 내버려둬. 남을 억지로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생길 뿐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내 삶에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 오클리가 아보카도 핏에 갈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에 써야 해. 이게 진짜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을 적용하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론을 정말 자주 사용한다는 점에 놀랐고 또한 이 이론을 적용할 때 내 삶의 평온, 자기 통제력, 자신감,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많이 스며드는지 경험하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을 할 때, 만약 친구나 가족이 술을 몇 잔 마신 후 운전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개입해야 합니다. 노를 내려놓고 흐름을 따르라는 이론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명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연봉을 협상하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2023년에 발표된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60%가 과거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연봉을 받았고 협상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렛댐 이론을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누군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할 때,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바운더리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계를 설정했고 이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당신은 이를 단호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마치 발판처럼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렛댐 이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어떤 일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질 때, 너무 감정적으로 휘말려 있을 때, 누군가의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초대하지 않았을까? 왜 친구들은 항상 나를 빼고 모일까?
왜 룸메이트는 매번 이런 행동을 할까? 그녀가 이 도시에 와 있었는데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이럴 때 렛댐 이론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론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이론은 감정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쓸데없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과하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간섭하려는 반사적인 충동을 멈추는 방법이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보니 이 주제에 대해 일주일 만에 9,8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이죠. 한 댓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살도록 두어야 한다. 때로는 그 사람이 그런 방식이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라. 모든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이거나 잘못된 일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걸 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적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너무 느릿느릿 생각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났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고민하는 동안 마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는 질문도 많았고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발 그냥 생각한 걸 바로 말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하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빠르게 움직이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타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한 사람은 현실적인 부분을 차분하게 고려해야 하고 결정을 신중히 내려야 하며 청구서를 확인하고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틀렸다고 단정짓지 않고 그를 바꾸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도 더 편안해졌고 저 역시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두기.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감정적, 정신적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강박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댓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에너지를 낭비해왔어요.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의식적으로 그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나는 나 자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이 이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대학 친구들이나 특정 시기에 친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앉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랜만에 재회하는 순간을 즐겁게 상상했습니다. 이런 일은 나와 남편 크리스에게 자주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에서 좌석을 확인하면 친구들은 다 함께 앉아 있는데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억울한 감정이 밀려왔죠. 신랑 신부가 실수한 건 아닐까? 왜 우리만 따로 떨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식은 그들의 행사였고 좌석 배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앉든 결혼식을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억울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함께 가기로 했던 여행에 나를 빼놓고 갔다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왜 나만 빼놓고 갔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고 생각하지만 꼭 나를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정해진 여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상처받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더 평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남편 크리스가 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네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했죠. 그 순간 크리스는 힘들었지만 결국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만약 형이 그때 돈을 빌려줬다면 크리스는 여전히 남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구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무언가를 깜빡했다고 하거나 또다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대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잘 되길 응원할게. 하지만 서류 작업은 네가 직접 해야 해.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네가 찾아야 해. 네가 정말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나에게 오면 나는 그때 도와줄 거야. 그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마다 그들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하고 결국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게 되죠. 물론 도움을 줄 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의존적인 태도를 유지할 뿐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그때야말로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론은 꼭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려는 성향이 강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만할 수 있을까요? 레스댐 내버려두기 이론을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떠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탁을 직접 하게 두고 실수로 청바지 색이 다른 옷에 번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생일을 챙기는 일을 그만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항상 내가 생일을 기억하고 컵케이크를 준비해야 할까요? 매번 명절을 내가 준비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매번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할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을 계획하는 것도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항상 내가 주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들이 직접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면 이제는 그들이 직접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내 발표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미안하지만 나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도와줄 수 없어. 네가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 떠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통제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 끊임없이 같은 생각을 반복하거나 누군가를 구해주려는 행동을 하려 할 때 이 이론을 사용하면 스스로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실패하도록 두고 넘어지도록 두고 그리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우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을 적용하는 세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방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인생 속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되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실제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그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신발 신지 마. 왜 그렇게 행동해? 이 운동을 해봐. 살을 좀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맨날 네가 원하는 것만 해야 해? 왜 항상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지적받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일 뿐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나요? 만약 그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할 가능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변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만약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실제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도 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실망을 쌓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상대가 기대만큼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계가 답답하고 지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그들답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도 비로소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질투입니다. 만약 당신이 질투심을 자주 느낀다면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경 쓰이거나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이 불편하거나 연인이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결국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배우자가 이전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질투를 느낀다면 그 감정의 본질은 결국 상대방이 그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교류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질투와 통제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배우자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러다 나를 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질투를 부추깁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랑을 얻고 싶어서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질투가 커지는 순간 당신의 초점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통제에 맞춰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상대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록,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질투라는 독성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행복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관계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결국 당신이 원했던 것, 즉 더 깊고 건강한 사랑과 유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상대방도 당신을 더 자유롭게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이사를 갔거나 한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솔로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변한 것 같아. 예전처럼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느낌이야. 나는 늘 네 곁에 있었는데 넌 이제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네가 너무 연애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친구의 감정을 바꾸려 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성숙하고 관대한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할 공간을 주었을 때, 즉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을 적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가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사라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할 때 관계는 더욱 성숙해지고 당신 역시 더욱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켄달이 몇 주 동안 집에 와 있었는데 저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시간이 흘렀고 결국 10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지 않으면 15분밖에 없어. 15분만 하게 되면 난 진짜 기분이 나빠질 거야. 화날 거야. 저는 그냥 딸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두었습니다. 그 순간 렛댐 이론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딸의 감정을 바꾸려 하거나 달래려 하거나 제 책임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상대가 더 화를 내면 저는 그것을 해결하려 애썼을 것이고 결국 아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서로 감정에 휘둘리는 싸움이 벌어졌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렛댐 이론은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저 자신이 감정의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을 포함해 그들이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 역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온과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자연스럽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필요가 줄어들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렛댐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작은 타코 가게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의 옷이 젖고 망가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일에 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둘째, 나는 지금 누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자문해보세요. 만약 내가 아들의 선택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초대하지 않아 속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친구의 결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어느 쪽이 더 평온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타코 가게에 가지 않도록 막으려 하는 것이 더 평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를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 불평하는 것이 평온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통제를 멈추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적 평온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렛댐 내버려두기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평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를 멈추고 감정적 거리두기를 연습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 이론을 직접 적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